내 수많았던 꿈들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내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봄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나에겐 언제나 새로운 희망의 봄으로 찾아올 테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의선 책거리 북온에어 시청자 여러분. 저는 KBS 기상캐스터 이설아입니다. 오늘 경의선 책거리 북온에어 테마 토크가 우리가 사랑한 캘리그래피인데요. 책거리에는 책이 있고 또 책에는 활자가 있잖아요. 바로 그 활자로 예술을 하시는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1호 캘리그래퍼 이상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붓을 잡은 연기자 캘리그래피 작가 이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니까 그 속에 네. 참 어떤 감정?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캘리그래피 하시면서 겪었던 어떤 희노애락이 잘 느껴지는 낭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감정으로 작품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캘리그래피 작가라는 것은 또 작품 활동을 할 때 네. 보면은 즐겁고 뭐 기쁘고 슬프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늘 항상 우리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네. 그거는 그래도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우울한 내용의 어떤 작업보다는 네. 좀 더 밝고 희망적인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싶어 하고 네. 또 정말 좋은 글을 쓰다 보면 또 제 스스로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감정으로 많은 작품들을 하셨을 텐데 작가님의 그런 대표적인 작품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글쎄요, 또 제 입으로 또 이렇게 다 네. 얘기한다는 것이 네. 좀 쑥스럽습니다. 네. 근데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 조승우, 김혜수 씨가 출연했었던 네. 영화 타짜. 네. 예. 그리고 뭐 한가인, 김수현 씨가 출연했던 또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네. 예, 그 작품이 또 기억이 나고요. 네. 또 그 외에도 보면은 뭐 CJ의 뭐 또 대표 브랜드죠. 하선정. 오. 예, 주부님들이 아마 네, 많이 네, 아시고 네, 있는 네. 브랜드일 거예요. 하선정도 있고. 또 구글에서 몇 년 전에 그 한글 로고를 한글날 네. 축하 기념으로 이렇게 네, 네. 발표했었던 그 한글 로고를 작업했던 작가로 또 선정이 돼서 작품을 또 발표해 왔고. 네. 여러 작업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천연 한방 화장품 채라든지 뭐 그 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작업했는데, 네. 예, 그 안에서도 글쎄요, 또 교촌치킨? 제가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요? 작가님. 제가 그 작가님을 검색하다 네. 보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익숙한 브랜드의 어떤 치킨의 네. 그런 활자를 캘리그래피를 작가님 하셨다니까 네네. 너무 익숙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또 선생님 딱 뵈니까 네네. 딱 치킨 생각이 나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듣기만 해도 참 어떤 작품이었는지 참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캘리그래피 아주 잠깐 조금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진입 장벽이 참 낮은 어떤 예술 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상현 작가님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작가님. 이 경의선 책거리하고 참 오랫동안의 인연을 이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인지도 궁금하고 오랜만에 또 여기에 오신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경의선 책거리 하면 정말 저한테는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6살 때부터 이 동네에서 자랐어요. 네. 예, 바로 책거리 여기 저 건너 쪽에 철길이 이렇게 하면 있을 아마 우리 집이 때부터, 보일 겁니다. 철길이 있을 때부터. 네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곳은 어려서부터 잠자리도 잡고 네. 정말 이 동네에서 뛰어놀았었던 그런 추억의 장소입니다. 근데 이곳이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대변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명소가 될지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책이라는 어떤 도서의 거리, 그렇죠. 이런 문화를 이렇게 갖출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선진국들의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곳이 이곳에 있다는 거, 또 문학과 또 예술이 같이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 네. 예, 정말 이곳은 저한테는 추억의 장소고, 또 이곳에서 그래도 저를 좀 이래저래 초대를 좀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거 개장식 할 때 퍼포먼스 공연도 또 이 무대에서 네, 서봤었고. 맞아. 개장식 때도 이 작가님의 멋진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있었다는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추억이 있는 곳이고
또 뭐 있지? 아, 이 도로를 이렇게 걷다 보면 네. 길에 이렇게 검은색 표지돌이 있어요. 어. 근데 그곳에 또 경의선 책거리와 또 키케르의 글을 또 썼던 저의 또 작품이 또 굉장한 바닥에 인연을 갖고 있는 곳이네요, 네, 여기가. 네. 그리고 또 건물 외관에도 대형 현수막을 통해서 또 제 작품을 또 걸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곳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책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네. 없잖아요. 작가님이 최근에 20여 년간의 어떤 캘리그래피터로 살아온 그런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을 발표하셨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럼 그 에세이집 말고도 또 어떤 작품하고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99년도에 그 캘리그래피를 처음 시작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 저한테는 20주년을 맞이하는 아, 그 기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캘리그래피 작가로 이 길을 걸어오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인전, 전시를 발표하면서 네. 한번 용기를 내서 에세이 책을 한번 써봤어요. 네. 근데 저는 글쎄요, 어려서부터 이 독후감 쓰는 것도 좀 능력이 없고, 좀 글에는 좀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씨를 작품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네.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부족한 글솜씨지만, 네.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네. 20년 동안 제가 어떤 생각으로 걸어왔는가, 정말 기뻤던 일도 있지만,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책을 한번 내보게 됐고요. 네. 그 20년을 계기로 해서 지금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뭐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천천히, 네. 그래서 밑에 후배들도 좀 바라보고, 네. 또 소홀했던 우리 가족도 좀 바라보고, 그래서 좀 천천히 네. 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그 천천히가 아예 멈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좀 잠깐 몇 달이지만 네. 정말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고 있어요. 네. 지금은 조금 쉬고 계시지만 뭐 책도 내시고 또 개인전도 하시고 그동안 좀 다양한 활동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작가님의 유명한 작품 말고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참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 도서, 네. 어떤 출판물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출판물로 가장 기억에 남고 애착이 있다라고 하면 이병주 소설가의 바람과 구름과 비라는 작품이에요. 네. 바람과 네. 구름과 비. 그게 2003년도에 네. 북커버 책의 어떤 타이틀로고는 네. 저한테는 가장 첫 작품입니다. 장편 소설. 네, 네네네네네. 맞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캘리그래피가 출판계에 알려지지 않을 당시에 네. 특히 이 홍대 일대에는 출판사들이 좀 많았어요. 음.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들기고 다닐 때입니다. 네. 왜냐면 정말 책의 표지 타이틀이 그 당시는 그래도 뭐 캘리그래피적인 요소보다도 정말 타이포그래피, 그래픽적인 어떤 활자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표지 타이틀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이미지, 감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표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회를 좀 주세요. 그렇게 문을 두들겼는데,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네. 캘리그래피가 뭔데. 너무 익숙하지 않은 네, 장르여서. 네. 그래서 정말 디자인계에서는 타이포그래피라는 그 용어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단어지만 캘리그래피는 참 생소했던 네. 시절이었고 이제 그 당시에 출판사 들녘이죠. 들녘에서 이 작품이 있는데 한번 보고 결정하고 싶다. 한 번은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네. 이게 저한테 이제 큰 숙제가 주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바람과 구름과 비래요. 너무 쉽잖아요. 바람, 구름, 그리고 하늘 내리는 비.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저는 바람, 구름, 비를 작업했던 거죠. 그냥 활자 그대로의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출판사에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런 감성이 아닌데 혹시 책을 읽어보셨어요? 라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거기서 뭐 말을 할 말을 잇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한번 좋은 작업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나선 책에 대한 원고의 내용을 알게 됐거든요. 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 비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고
정말 오랜 세월을 그 어. 풍파를 이겨낸 마모돼 있고 황무지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비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가 비석이었군요. 비석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네. 계속 샀으니까. 네네. 그래서 정말 역사물에 있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내가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 비라는 그 한글을 정말 거친 느낌으로 표현을 했고 그 비자의 비읍에 네. 가운데다 한자로 비석 비자를 써서 넣었어요. 네네. 또 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을 느끼면서 정말 책에 북 타이틀 로고를 작업한다는 것은 책가에 대한 완벽한 교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네.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만 네네.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캘리그래피 작가들과 정말 이 책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네, 그래서 정말 이 북 커버 디자인의 그 로고 타이틀 로고라는 그 이미지는 그 책의 얼굴이다. 그래서 꼭 그 감성적인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책임감을 갖고 작업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다 보면 뭐 캘리그래피 작가들도 또 책 분야에 대해서 또 하나의 역할이 주어지는 거고 네. 또 캘리그래피 작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또 북커버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캘리그래피도 어떻게 보면 북 디자인의 이제는 한 장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서나 출판물 작업하실 때 어떤 관점을 가장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시는지 연관성 있는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책을 꼭 읽고 작업해야 된다. 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네네. 네. 왜냐면 책 제목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단어가 주어진다면 그 단어 사랑 나 쉬워. 근데 책에서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잖아요. 짝사랑인지 정말 정말 만나선 안 돼. 정말 슬픈 사랑인지 네. 아니면 정말 행복한 사랑인지. 그래서 그 단어만으로는 정말 우리가 항상 예쁜 작업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작업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감성 작업이기도 하고 또 이 북커버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을 구성하죠. 글씨가 어떤 위치로 이렇게 흘러갈 때 표지의 디자인상 가장 적합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캘리그래피 작가도 반 디자이너입니다. 이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떤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 작가님의 감성이 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작가님 작품 하시면서 이 캘리그래퍼 이상현을 있게 한 어떤 원동력이 된 문학 작품 있을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시죠. 정말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중섭 편지라는 이중섭. 책이에요. 네, 편지. 네. 네. 그 책은 이게 제가 원래 이 책 읽는 거를 좀 어려서부터 좀 습관이 잘 안 돼서 책을 좀 긴 책들, 두꺼운 책들은 솔직히 좀 불편해요. 네. 근데 그 이중섭 편지라는 책은 정말 그래도 재밌게 읽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중섭 작가와 그 부인이 일본 분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두 아들과 또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있고 한국에 있고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는 편지를 쓰게 되죠. 가족에 가족한테. 대한 그리움. 네. 근데 그 그리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이중섭 작가가 붓을 놓을 수 없었던 정말 아니면 붓을 끝까지 잡고 갈 수 있었던 그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편지 내용이 너무 재밌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은 또 이 글에 대한 어떤 어구도 또 우리가 일반적인 책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어투가 아니고 네. 정말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또 자기 이제 와이프에 대한 애칭, 또 발가락? 네. 발가락이 맞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애칭을 갖고 이야기하고 네. 그 안에서 정말 힘든 삶,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붓을 잡고 버텨왔던 이중섭 작가의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그 편지 안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저한테도 큰 힘이 됐던 네.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상현 이 캘리그래퍼님의 책 말고 책도 당연히 읽어야 되고 또 네. 이중섭님 네. 편지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캘리그래퍼 대한민국 1호
이상현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2부에서는 더 깜짝 놀랄 만한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시연까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그러면 2부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해 주시죠. 네.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